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되게 궁금한, 근데 이게 맞나? 계속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문구들 있잖아. 셰프와 요리사, 혹은 타르타르와 뭔가 까르파초, 베이컨, 판첸타. 되게 궁금하잖아. 근데 뭔가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셰프와 요리사.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명확해요. 셰프는 정말 체계적인 교육 혹은 훈련을 통해서 경영을 참여하는 하이엔드의 요리를 하는 사람은 셰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주니어 때부터 요리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요리가 자기의 업이고, 그 업을 통해서 숫자나 경영이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 그런 분들을 셰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리사는 뭐야? 일반 사람도 요리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는 요리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취미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요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셰프와 요리사의 가장 큰 차이다. 조금 셰프와 요리사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짝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 프랑스의 워낙 이제 유명한 셰프였던 오기스트 에스코피에가 만든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셰프의 서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 관련된 분들은 좀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그젝티브 셰프라고 불러요. 총괄 셰프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싸운잔담에 있을 때 제가 이그젝티브 셰프였어요. 그 안에는 레스토랑이 5개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 5개의 레스토랑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총괄하는 셰프입니다. 사실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요리를 막 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이 레스토랑이 성장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퍼붓는 탑 매니지먼트,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서열은 셰프 꾸진이에요. 보통 우리가 주방장이라고 부르죠. 주방장.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운즈안남의 5개의 레스토랑의 주방장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 셰프 꾸진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메뉴를 짜고 잘 나갈 수 있게끔 운영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부주방장, 수셰프라고 불러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발주를 하고 코스트를 관리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책임지는 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직급부터는 우리가 셰프와 요리사의 그 경계를 봅니다. 즉 바로 이제 그 밑에부터는 요리사입니다. 그 요리사의 상위권에 있는 셰프로 가기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직급이 셰프티파티예요. 이 직급은 이 레스토랑에서 나가는 음식의 각 섹션의 주방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각 부서의 책임자들. 그럼 그 바로 밑에 이제 사원급들은 보통 꼬미라고 불러요. 꼬미. 육류 파트가 있고 해산물 파트가 있고 소스 파트가 있고, 이 음식을 만드는 셰프티파티와 데미 셰프티파티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보통 견습생, 수습생이라고 부르는 스타지. 이 친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직원이 아니에요. 수습으로 단기간에 그 레스토랑에 경험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셰프와 요리사는 이런 서열로 나눠진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야, 셰프하고 요리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엄연히 서열과 직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넘어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점을 넘어선 그 직급에 간 사람만이 셰프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지닐 수 있다. 이제는 요리사와 셰프 헷갈리지 맙시다. 300가지가 넘는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은 치킨 너겟, 텐더, 그리고 치킨 핑거. 보통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냉동 식재료가 있는 걸 열어보면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치킨 핑거는 보통 가슴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세로로 길게 손가락 모양으로 잘라서 여러 가지 반죽을 쳐 튀긴 겁니다. 그럼 텐더는 뭐야? 텐더도 모양이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치킨 핑거와 텐더는 뭐가 다른 거야? 치킨 핑거는 닭 가슴살을 사용해도 되고, 가슴살 안쪽에 붙어있는 닭 안심을 사용해도 됩니다. 얘는 치킨 핑거라고 불러요. 치킨 텐더는 무조건 닭 안심만 사용해야 돼. 치킨 핑거는 치킨 텐더도 될 수 있는데 치킨 텐더는 치킨 핑거가 될 수 없다. 그럼 치킨 너겟은 뭐냐? 일반적으로 닭고기를 잡고 나서 가슴살이나 다리살이나 몸통에 있는 다양한 살들을 다져서 동그랗거나 세모나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튀긴 걸 치킨 너겟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물이 아닌 다진 육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미세한 차이지만 알고 먹으면 미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만두입니다, 여러분. 만두, 완탕, 교자.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가지고 해산물이든 육류든 채소든 두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반죽에다가 안에 있는 속 재료를 싸서 만든 걸 만두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덤블링이라고 부르죠. 자, 완탕. 중국식 만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만두보다 피가 좀 얇고 안에 속이 좀 잘 비쳐요. 특히 국물과 함께 떠먹기로 유명하죠. 자, 이제 교자는요, 여러분, 일본식 군만두죠. 일반적으로 다른 만두에 비해서 속재료를 좀 곱게 다지는 편입니다. 만두 피가 굉장히 얇고 한두 입에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일본 만두, 교자입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잼, 처트니, 마멀레이드, 콩포트. 얘네가 캐릭터가 명확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는 다 설탕이 들어간다는 거. 잼은 어떤 과육, 설탕이 들어가서 뭉글뭉글 끓여지는 거예요. 보통 완제품 혹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뭔가 스푼으로 뜨면 오래 끓여가지고 형체가 무너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통 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처트니는 뭐냐? 신맛이 들어가야 돼. 단맛과 신맛의 밸런스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라임 주스라든지 레몬 주스라든지 혹은 식초, 신맛이 들어간 걸 처튼이라고 부른다. 그럼 마멀레이드는 뭐냐? 마멀레이드는 여러분 과육뿐만 아니라 껍질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자청 이런 것들이 마멀레이드죠. 즉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감귤류를 통째로 시트러스라고 부르는데 과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껍질까지 들어가서 더 향긋하다. 껍질이 들어가야 마멀레이드다. 그럼 콩포트는 뭐냐? 시럽, 설탕 시럽에 과육이 살아있는 상태로 조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로베리 콩포트다. 그러면 달콤한 시럽에 딸기가 들어가서 딸기가 뭉개진 게 아니라 모양이 살아있어야 돼. 그게 건 과일이어도 되고요. 생 과일이어도 되지만 시럽 안에 달콤하게 조리된 과육이 살아있는 아이가 동동동동 떠다닌다. 이게 콩포트입니다. 자, 이번엔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베이컨, 판첸타, 관찰레입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컨하고 판첸타는 돼지 삼겹살로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방법이나 보존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자, 첫 번째, 베이컨. 베이컨은 건식으로 절이거나 소금물에 습식으로 절여서 저온에서 훈제한 걸 베이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컨은 그 길이에 맞춰가지고 얇게 슬라이스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슬라이스가 되지 않은 통 베이컨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판첸타하고 관찰레보다 짠맛이 덜한 게 특징입니다. 자, 이번엔 판첸타입니다. 판첸타는 돼지 삼겹살에 소금이나 후추,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향신료를 절여서 만든 걸 판첸타라고 해요. 판첸타는 훈연하지 않는다. 이 통나무의 모양처럼 돌돌돌돌돌 고기를 말아서 만드는 아롤라타와 삼겹살의 그 사각형의 덩어리를 그대로 만드는 페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자, 그럼 관찰레입니다, 여러분. 관찰레도 역시 절인 돼지고기지만 얘는 삼겹살이 아닌 항정살에 소금이나 후추, 때로는 다양한 양념을 버무려서 최소 3개월을 숙성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풍미를 끌어올리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죠. 이 관찰레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탈리아 전통 파스타 까르보나라에 활용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비스큐, 그리고 차우더. 비스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진한 수프의 형태인 갑각류로 만든 소스의 일종이죠. 이 소스를 끓여서 우유나 크림을 넣어가지고 농도를 조절하면서 소스로 쓸 수도 있고 수프로 갈 수도 있고. 차우더는 건더기가 있는 수프예요. 어떤 재료가 비스큐처럼 부드럽게 갈려있는 형태가 아니라 부드럽게 갈려있는 어떤 수프에 건더기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 찌개에 해당됩니다. 비스큐는 굉장히 부드럽고 향긋한 갑각류로 만든 소스나 수프의 일종. 차우더는 건더기가 굉장히 많은 수프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에피타이저, 오르데브르, 까나페. 이 세 가지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게 뭐 다른가? 명확히 달라요. 에피타이저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식욕을 촉진하는, 입맛을 돋궈주는 그 용어가 에피타이저입니다.
샐러드가 될 수도 있고 새콤하게 입맛을 돋궈주는 어떤 소스의 일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소스를 채소를 찍어 먹는 용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코스의 음식을 시작할 때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런 음식을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오르데부르는 일반적으로 식전주나 뭔가 샴페인, 음식을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식전주랑 같이 나오는 음식을 좀 뜻하는 편이에요. 보통 한 입이나 두 입으로 끝날 수 있는 작은 피스로 준비가 되고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채소 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디핑 소스를 찍어 먹는 크리디테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 음식이 오르데부르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크루아상이라든지 이런 음식도 오르데부르에 포함된다. 자, 그럼 까나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비스켓 위에 참치, 어떤 바삭한 크래커 위에 어떤 통조림 재료, 어떤 파이 위에 육류, 치즈, 소스 뭐든 상관없어요.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서 한 입에 먹는 그런 요리를 까나페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이 미식가의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300가지가 넘는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책을 읽었지만 정말 몰입감 있게 의미 있게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져다준 책입니다.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셰프의 추천도서 미식가의 디테일. 야, 진짜 오랜만에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 만기야, 난 다 읽었으니까 너가 꼭 봐야 된다. 거기 310가지의 딱 절반만, 한 150가지 정도만 컨텐츠로 만들어봐. 알았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지 마.